뭐든지 남기지 마시고. 어제 저녁에 쌤 그 공가중에 대해서 좀 들어봤거든요. 예.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쌤 부문하신 것도. 아리조나인가 아닙니까? 아리조나 나가르주나 네. 용수보살. 네, 용수보살. 그분이 좀 헷갈리는 게 아래 처음에 제가 뭐 예실지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실지견.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보는 거가 제일 쉬우니까 보는 거를 예를 들면은 이해하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연기가 되어 있겠죠. 여기 덩어리로 이렇게 와닿는데 이 자체를 보는 게 예시지견이라고 저는 예라고 이제 이런 게 실상이겠죠. 실상 공. 그다음에 인식 안 되는 거는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태든. 그러니까 인식이 된다는 거는 이미 저 과거 경험이 붙었다가 마지막 하여튼 합치가 된 거인데 과거 경험이 합치되는 순간에 그는 현상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상이 안 붙고 과거 경험이 안 붙고 이 자체만을 봐야 예실지견인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예실지견 때 이야기 그거는 됐던 점 아닌가요? 자, 그 부분은 지난번 예실지견에서 이야기가 다 됐던 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또 물으시네. 안 들어보셨어요? 공가중 하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공가중. 그럼 그 공가중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게 보이죠? 네. 일단 보이죠? 네. 근데 뭐가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 이 하얀 컵에 이런 무늬가 있는 하얀 컵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죠. 네. 이런 무늬가 있는 하얀 컵이라고 하는 게 가예요. 네. 즉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상을 가라고 그래요. 네. 사실 영수보살의 중론을 읽어보면은 공과 상은 나와도 가라는 말은 없어요. 네. 가라는 말이 있나? 그 말은 자주 나오질 않아요. 즉 상이 실제가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응? 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하얗고 요렇게 생기고 요런 무늬가 있는 컵이 보여 할 때 요 내용 하얗고 요렇게 생겼고 요런 무늬가 있는 컵 이게 상이죠. 네. 요렇다는 게 상이죠. 그 상이 가라고 그래요. 네. 영수보살의 중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가중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영수보살의 중론에 대해서 이 공가중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공가중에 대해서 중론을 읽어보면은 뭐 공이란 말도 나오고 상이란 말은 나와도 가란 말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도 사실은 왜 공가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치는 않아요. 그걸 갖다가 한 분명히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상인 동시에 가예요. 그러니까 상이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되는 내용은 전부 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상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가이기 때문에 상이란 말은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상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 눈에도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부처님이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부처님 눈에도 똑같이 중생은 똑같이 그렇게 보여요. 단지 부처님은 요게 가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냥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사실인 거죠.
자, 그 차이일 뿐인데, 그 차이가 인식되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된 건가? 아니요. 인식되기는 똑같아도 경험 상태를 보면은 규정된 상태가 있고 규정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서 그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규정된 상태와 규정되지 않는 상태. 규정된 상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욕심과 화라는 게 작용되는 거예요. 즉 갖고 싶다 또는 더럽다, 싫다, 그립기진다, 불편해진다 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은 갖고 싶다는 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걸 갖다가 뭐 더럽다느니 어쩌다느니 또는 깨끗하다느니 좋다느니 그래서 가지고 싶다느니 더럽고 이게 안 좋아서 그래서 가지고 싶지 않다느니 라는 그 후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어야만 그런 게 붙는 거죠.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예요. 거기 바로 아무 것 없이 바로 그게 되느냐? 예. 안 되고 이해를 해서 되느냐? 그 차이가 약간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상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상이 경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에 무주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되기는 해도 머금이 없다.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 없다. 사실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무주상이라고 이름하지, 상이 없다라는 무상이라고 이름하지 않아요. 육조해능 스님은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상은 육조해능 스님이 무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육조당에 보면은. 그 설명에 상이 없는 그 무상이 아니라 상이 있는 그대로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주상과 육조해능 스님의 무상은 결국 무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무주하려고 하는 건가? 무주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에 빠진 거예요. 상에 빠지기 때문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상의 사실이 아니라면은 머물지 않으려고 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다들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은 부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 중생이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다 실제처럼 누군가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는 또는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자각되기 전에는 그래 이거는 상이기 때문에 상으로 그 상이 사실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주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수행이 어떤 걸 들으면은 무주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에 빠진 거죠, 우선. 내 상에 빠지기 때문에 하려고 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상이기 때문에 무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상이 아니고 자기가 상이 아니라면은 보여. 무주 되려고 함도 없고 또 무주 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그런 자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을 때 그러면 나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몸이 없는 거죠. 또는 모르겠어. 지금까지 나는 분명히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보고 또 보는 이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랬는데 이야기도 듣고 경험을 한번 돌이켜봐도 그럼 나를 뭐라고 나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거라든지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꾸 의심이 일어나 회의가 일어나. 그러나 분명치는 않아. 그런데 모르겠어. 대상도 실제로 그런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몰라니까 이제는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머문다 안 머문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는 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냥 무주상이라고 표현되는 경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행이라고 할 때, 자, 깨달음이 없는 경우에 수행을 할 때는 바로 모른다는 상황이고,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수행이라고, 또 뭐 그때는 수행이라고 이름 안 하죠. 그럼 무주상이라고 합시다. 수행을 무주상을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무주상인 경우는 나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분명치 않아서, 갑자기 의심이 들어가지고 몰라서,
대상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규정함이 없고, 몰라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는 그러한 무주상. 이걸 수행이라 이름하죠.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라는 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상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주상 하려 안 하려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무주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상이 있을 때 무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상이 없으면 무주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주상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콩이라는 것은 뭔가? 콩이라는 것은 뭔가? 예, 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론, 공가 중에서 콩이라는 것은 콩이라는 말도 있고, 콩이라는 말을 다른 정멸이라고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일체 정멸이니, 뭐, 선불교 하는 사람들 정멸이라는 말이 쓰죠. 잠깐 그 말씀 중에 제가 하기 전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정말 몰라서 그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각이 돼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서 되는 경우인데, 어느 경우라도 관계는 없습니까? 경우가 되더라도. 관계는 없긴 한데, 관계는 없죠. 응? 단지 모르는 것은 말 그대로 모르는 불명이고, 불명인 상태의 도고, 자각이 있는 경우에는 모름이 없는 자명이라는 밝음이라는 도고, 그런 경험 상태의 도고 그런 거예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괴로움이 되고 안 되고 함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알아지는 것은 100% 그 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100% 상이에요. 내용은. 인식되는 내용은 100% 상이에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상과 아주 비슷한 게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에 반대되는 말로 지혜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작용되는 거나 인식되는 걸로 보면 똑같은 게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붙잡을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어요. 상은 붙잡을 수 있고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데, 지혜는 붙잡을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는, 아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중생에게 지혜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지혜가 있다면은 중생은 그것은 붙잡을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그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와 상은 이 형성되는 이치나 작용되는 이치나 인식되는 이치는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상이 아닌 실에 대한 이해예요. 이름 했어 지혜라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거기 내나 그럼 지혜가 이 실상이고 공이고 뭐. 그렇죠. 지혜를 말로 하면은 시를 말로 하면은 상이 돼 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이 되지 않고 실에 대한 어떤 표현,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은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지 상이라 이름하지는 않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이제 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공을 선불교나 대승불교에서는 정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거는 뭐 중론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정멸하다고. 근데 정멸이라는 말은 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공이나 정멸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론에 나오지만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의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고, 생기고,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네. 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이제 유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다 사실이 아닌 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이 아닌 것이, 상이 없는 것이, 즉 상이 아닌 것이 생기고 머물고 멸함이 없는 것을 무의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무의가 공이고 정멸이죠. 무의가 공이고 정멸이에요.
자, 정멸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예 없는 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중간에 분명히 나와요. 자성이 없는 걸 정멸이라고 이름한다고, 공이라고 이름한다고. 네. 자, 어쨌든 그럼 공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럼 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중론의 전체의 맥락에서 공이라는 것은 결국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기를 대부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 이것이 없다라고 하니, 이것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라는 것이 또 어떤 뭐가 있고, 또 이것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굳이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작용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어남이 곧 사라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은 일어남인데 뭔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 작용은 뭔가가 생기는 작용이 아니에요. 자, 요런 게 생겼다고 하고 요런 게 없는 거예요.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이 없으니 또 뭐가 없어요? 모든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 데는 상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있으면 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실체가 있으면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상이 있어서 실체가 있다고 중생들은 생각하는데, 상이 사실이 아니면은 실체도 사실이 아니겠지요? 실체가 없으면 상이 없고, 상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공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면은 연기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로 용수보살이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연기이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상이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네, 없죠. 말로 설명할 수 없겠지요? 바로 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 같은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예요.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다. 텅 빈 허공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이. 자, 공이 없으면 또 우리가 상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상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 자체를 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이 표현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한다면, 선불교를 한다면 반드시 이 중론을 읽어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중이라는 것은 뭔가? 중이라는 것은 뭔가? 자, 우리의 경험은, 자, 경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험이 되지 않은, 상이라고 불리는 어떤 현상, 어떤 드러난 그것이 인식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규정했을 때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규정했을 때와, 실체라고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에는 이게 달라요. 경험 상태가 달라져요. 달라요. 특히 처음에 경험될 때는 완전히 지금까지 경험과 다르다는 경험이 될 정도로 달라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냥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상을 사실이라고, 요게 상대로라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를 중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중은, 공과중 할 때 중은, 이게 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 자가 있는
있으면서 그 생활하는 그 자체가 중이 아니고 그 비슷하긴 한데 하고 경험이 틀리다면서요 조금 전에. 자, 그것은 이제 조금. 이 상을 상대로라고 하는 거와 상을 상대로 규정함이 없다라는 것의 어떻게 보면은 표현 좀 경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차이는 인식되는 차이가 또 아니. 네. 그래서 그것도 차이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 자체가 바로 나라는 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그것은 자각으로 문덕의 경험이에요, 그냥.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은 뭔가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상대로는 규정이 없는. 자, 그렇다고 해서 부처 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럼 부처는 상으로 경험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처의 경험 상태를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를 바로 용수보살의 그 가르침을 더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중관학파에서는 그런 경험 상태를 중관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자, 윗바사나를 한국의 한자권에서는 관이라고 번역했죠. 지관할 때 사마터를 지라고 그러고 윗바사나 관. 윗바사나가 바로 부처님의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윗바사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를 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그냥 세상 사람들로 본다라는 것을 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수행에서는. 한자에서야 현상이니까 중생의 글자니까 본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수행에서의 관은 그런 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윗바사나를 관이라고 하는데 윗바사나라는 경험 상태는 바로 무주상이라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 똑같은 거예요. 용수보살의 중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그래서 중이라고 하니까 이 공가 중의 중이어서 이 중이라는 경험 상태가 따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 관을 하나 더 붙여서 중관, 부처님은 거기다 도를 하나 더 붙여서 중도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이라는 말은 용수보살의 중이나 부처님의 중도할 때 중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비록 말은 미들이라고 그러는데 미들 영어로 가운데라 그러는데 가운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봐요. 이게 보인다는 경험은 하나의 경험인데 상과 공의 가운데가 있을 수 있나요? 이 경험에? 그런 경험은 없는 거죠. 하나는 착각이고 하나는 착각이 없음인데 착각과 착각 없음 사이에 거리가 있나요? 거기에 무슨 가운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가운데 중을 써도 그것은 이 말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지 그런 가운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하나는 완전히 착각의 경험, 사실대로는 착각의 경험이고 하나는 착각의 경험이 없는 실제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않은 거니까 우리 인식으로 본다면은 내나 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은 것이 되니까 그러나 규정이 있는 상태와 규정이 없는 상태의 차이를 가와 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자, 그 중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래서 중이라는 경험 상태를 중만으로 좀 그래서 거다가 이 나가르주나 거기에서는 관이라는 이름을 중관에서 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처의 거기에서는 중도라는 것을 붙이는데 도나 관이나 다른 바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경 스님하고 대화에서 바로 그 관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관을 관찰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이 아니다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일 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연기 아닙니까? 연기. 예. 그 연기가 결국은 이런 쓰면 바꿔서 하는 거지. 결국은 연기인데 연기 거기 또 어느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이래 되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간거가 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연기를 갖다가 이런 엉터리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었죠. 내가 없으면 네가 없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비빔밥처럼 시금치 콩나물 섞어 놓은 거라고. 예.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대. 그것이 가리키는 낙천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시금치는 똑같이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되겠지요? 또 그것을 시금치를 구성하는 또 다른 것은 또 똑같이 또 다른 것에 되겠지요? 그럼 그 극단까지 가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데 동사 작용이 동사인데 ing가 없는 동사 할까 뭐 그런 표현 갖고 볼까요?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ing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냥 하여튼 그런 것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끝없는 이 순환론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아니라 바로 도라 이름하는 관이라 이름하는 수행으로서 스스로 분명해, 즉 자각의 경험으로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뭐 저도 지금도 본문을 듣고 선생님 매주 보고 듣고 있지만 일단 이해가 있어야 그 뒤에 자각이 이제 딸 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따르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있어야, 이 말에 또 많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야 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왜? 이때 이해란 무슨 이해입니까? 요 앞에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이해는 자각의 경험을 이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개념적으로 생각의 이해를 이해라고 하기도 한다. 근데 수행에서 이해라고 할 때는 이런 개념의 이해를 이해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생각이다. 자각의 경험에 의한 자명을 이해라고 이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는 자명이라고 하는 이 이해는 붙잡을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상이 아닌 거예요. 앞에 개념의 이해는 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그래도 도가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은 모순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개념의 이해가 있으면 바로 그 상에 빠지는데 어떻게 그런 자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가 될 수가 없죠. 도가 되지 않는다면 자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굳이 이해를 한다면은, 규정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 그걸 이해라 이름하는 거예요. 즉, 모른다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가 되는 게 이해고, 이걸 이름해서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의 자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지의 자각이 되면은 모른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 도라는 상태면은 자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이해가 되니 이제 도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러면 끝없는 생각론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해는 그 이해는 아니고 그냥 다시 말하면 이런 기회 지금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지금 이런 시간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그럴 수 그거에 대한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은 아니지만 실제 사회 경험에서도 문득 또는 뭐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법담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것이 아닌데도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곧 어떻게 보면은 다시 관념화되기가 십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법담을 통해서 가령 그 법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이 관념화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또 법담으로서 또 그걸 깨주고 또 깨주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는 이해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술에 대해서 엄청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 좋습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술의 어떤 점인지. 일단은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어떤 뭐 반주로 이렇게 한잔 하는 거는 술이 아니라고 술은 술이지 않습니까? 일단 몸에 들어가면 그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 따지면은 30년 동안 하루 안 본 적이 이틀 안 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을 조금만 제가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직장 다닐 때도 기획 같은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정보하기에 대해. 그런 5개년 계획이라든지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럴 때 제가 적정하게 그러니까 한 막걸리를 따지면 2잔 정도 먹으면 내가 엄청 활성화돼가지고 이게 정말 잘 됐거든요. 그것도 많이 활용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술을 마시면 표시가 안 나니까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 일할 때 한 잔 먹고 합니다 그냥. 그럴 때는 안 마실 때보다 훨씬 아이디어나 이런 게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침에 술 한 먹고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마카로니 먹고. 그게 이제 습관화된 건지 그런 모르겠는데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추진력도 좋고 또 뭐 일 처리도 훨씬 낫고 그런 게 몸에 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끓여 먹고 또 이제 그는 끓여 먹는 건 괜찮은데 어떤 이제 뭐 행사라든지 분위기에 휩쓸리면 좀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아마 부작용들이 1년에 한 2번, 많이 들 3번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이제 안 마셔야 되겠다. 선생님 말씀처럼 먹어도 도의 상태, 뭐 지금은 이제 본문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안 먹는 게 더 쉽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끊으면 또 아까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하셔서. 네, 결론님은 어떻게 보면 삶의 자유, 어떻게 보면 무지가 없는 그런 삶, 그게 되고 싶으신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가령 수행에 대한 것도 많이 뭐 여러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많이 수행한다라고 노력도 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백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술에 대해서 술을 끊자, 그리고 술에 의해서 이렇게 좋다, 술을 끊자 그런 상태면 전부 도로가미 타불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술이 가장 지금 삶에서의 큰 관심사라면은 그럼 술을 통해서 도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런데 더 수행 따로 술 따로요 지금 이야기는. 지금까지 실컷 수행은 바로 무주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술 얘기 가버리면 다시 또 술이라는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예. 술이라는 상. 그 다음에 술이라는 상이 이렇게 경험되는 것 같으면은 나라는 상에 또 빠져가지고 끊느니 안 끊느니 이러고 있는 거죠. 또 나라는 상에 빠졌으니 습관이니 어쩌니 이러는 거예요. 나라는 상에 빠졌으니 20년이 그렇고 30년이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은 전부 다 상에 대한 얘기예요. 상 아닌 실에는 20년, 30년이 없죠. 단 0.001초도 몸이 없는 거라고 조금 전에 공가 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경험에도 머무는 것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머문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머물다가 죽잖아요. 그럼 도대체 머문다는 걸 한번 보세요. 머문다는 게 정말 머문다는 것인가? 봐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변화 과정을 봐요. 사실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순간이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하고 다른 거죠. 그 중간에 똑같은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찰나도 똑같은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요즘 뭐 조금만 과학적으로도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기 경험적으로도 도대체 우리는 뱀이 허물 벗듯이, 물론 뱀의 허물이라는 것도 또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뱀의 허물처럼 예를 들면 허물 한번 벗으면 탁 커지고 허물 한번 벗으면 탁 커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어떻게 태어나서 가령 10살부터 11살까지 그 사이를 보면은 이게 탁 절대 이렇게 크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의 미분, 뭐 적분, 뭐 미분 이런 걸 배웠으니까 또 무한대 또는 뭐 극한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런 말을 쓰자면은 이게 무한대로 이게 적어지면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사실 단 한순간도 고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다고 한다면 탁 큰다는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은 없겠죠. 자, 그러니 머문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나라는 것이 뭐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가령 30년이라고 한 그 세월을 산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나죠? 30년을 산 나가 뭐죠? 없죠. 그게 없는데 어디 습관이란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으며 30년이라는 경험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술을 30년간 경험했다? 이게 이 생각,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가짜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응? 우리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매 순간의 경험이 달라요. 술이 똑같나요? 똑같은 술 두 번 없지요. 그리고 또 똑같은 술을 한 모금도 없어요. 응? 그럼 또 한 모금이 입안에 가면 한 모금 전체로 경험되느냐? 그렇지 않죠. 입안에 보면 온갖 경험이 있어요. 응? 자, 그런데 무슨 습관이라는 것이 있으면 30년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전부 생각, 즉 상, 즉 사실이 아닌 용수보살을 이야기하자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실로 규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사실로 규정했다는 것은 벌써 나라는 주체 실체가 있다고 벌써 규정한 거고, 술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벌써 규정한 거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고 규정한 거고, 온통 이 벌써 상으로 규정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도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제가 수행 따로 술 따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봐요. 여기서 이런데 그 수행이 수행이겠어요? 벌써 이렇게 상에 빠져 있는데. 저번에 아르천 부모님과 그때 상이 제가 아닌 것도 경험되고 일부는 긴 것도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아닌 거 지금도 내나 안 내나 그런 생각.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도란 뭘까요? 도는 뭘까요? 자, 보세요. 지금 경험은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죠. 또 술을 먹는 것도 아니죠. 내가 마신다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다는 것도 아니죠. 이건 전부 다 가짜 생각이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술이라는 것이. 술과 이 커피, 마시고 있는 이 커피와의 차이가 뭔가요? 느낌이 조금 다른 것들이죠. 네, 근데 그 느낌의 내용이라는 것이 또 상이죠. 느낌의 내용이라는 것이 또 상이에요. 규정이 상인 거예요. 네. 자, 이 도대체 커피와 술의 다른 점이 뭘까? 사실은 술과 같이 작용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가령 어떤 물질적으로 또 다른 게 술이 아닌 뭐 알코올 뭐 해도 그런 일이 날 수 있고, 마약도 마찬가지. 또 어떤 걸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취한다 이런 것은 술의 문제가 아니죠. 술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술을 취한다는 경험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예요, 도대체? 취한다. 취한다고 할 때도 경험은 술이 몸에 들어가면은 경험은 무슨 경험인가요? 느낌이죠. 술은 몸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의 경험은, 세상의 경험은 봐요. 손이나 온몸으로 닿는 바람의 경험, 땅에 닿는 경험, 쇠의 경험, 수많은 경험이 경험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술의 경험. 몸에 의해서 느낌이잖아요. 네. 이 느낌은 수없이 다른 느낌, 그와 비슷한 느낌도 수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봐요. 술을 먹으면 더 활성화돼서 그렇다. 이건 생각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 아침 같은데, 가령, 그럴 경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먹어도 저녁 되면은 꼭,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인데, 술 먹으면 오히려 일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죠. 정신이 헷갈린다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가령 겸손님은 술 먹으면 오히려 맑아지고 더 잘한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저녁 되면은 뭔가 막 정신도 좀 흐린 것 같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돼요. 돼요. 근데 새벽 되면은,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 또렷또렷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새벽에는 그럼 술을 마신 건가요, 제가? 술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 단지 느낌의 문제에다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더해진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술의 경험은 술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느낌은 느낌인 거예요. 생각들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생각인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상인 거예요. 응? 술을 다시 분해하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에. 응?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응? 취한 게 아니고 취한 게 아니고 그걸 한 느낌 예. 그걸 이제 말로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봐요. 당연히 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술 먹는다 그러고 술이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느낌의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그런데 자, 바로 술이라는 것은 술에 대한 상이 지금까지 나라는 상, 30년이라는 상, 술이라는 상 이런 것이 전부 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보사는 술에 대한 것을 따지면 우보사도 뭐 저는 국락 때부터 먹었으니까 예, 뭐 40년, 뭐 50년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봐요. 그렇지만 저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신다라고 우보사 이야기할 때는 마신다는 말은 그냥 말이지. 그렇다고 실제로 내가 술을 마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경험, 말 그대로 무주상, 술이라는 상, 나라는 상, 그리고 30년이라는 상, 그런 상이 난다고 해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이게 술 마신다는 도죠. 예. 자, 바로 그런 도라면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 전부 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술을 계속 마신다는 것은 상에 빠지기 때문에, 상을 붙잡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또 술을 끊는다는 것은 그 상을 밀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술을 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탐과 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치, 무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부 다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술이 돌아가는 것은 이건 경험이니까 몸의 경험은 몸의 경험이죠. 술은 몸으로 몸의 경험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상이 생겨 일어나. 근데 이 상은 이 경험이 아니죠. 술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은 그냥 알아질 뿐이야. 이걸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 이게 무주상이죠. 가가 상이다. 그렇습니다. 규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의 경험은 몸의 경험 그대로. 상은 몸으로 경험된 게 아니라 알아진다는 거죠. 알아지는 그대로이면은 이게 혼동이 없으면은 보는 거로 치면은 아까 이게 그거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죠? 똑같은 이치죠? 똑같은 이치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규정하니까 붙잡으려고 하고 밀치려고 하면 돼. 규정함이 없으면은 이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연기라는 도는 스스로 불편이 야기될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낌을 붙잡았을 때 착각일 때만 불편을 야기시키는 붙잡고 밀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즉 불편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즉 뭡니까? 모든 게 있으면 해결되려고 하는 거죠. 태풍이라는 자연의 이치는 어떻게 돼요? 태풍이라는 자연의 이치는 불안정하니까 일어나서 그게 일어나면은 불안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응? 그런데 이게 스스로 되지 못하는 것은 인식, 이걸 붙잡아가지고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동으로 해결될 건데.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으로 될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술의 도의 점검. 자, 술을 통한 도의 점검, 도의 확인으로 인해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좀, 저 같은 경우는 술은 안 마시는데, 가끔 이제 어떤 계기가 되면 화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화가 터지는 게 그냥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물론 이제 그 수행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 조건에 의해서 화가 터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그런 조건이 돼서 화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평소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겸조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하시는데 며칠 안 됐지만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겸조님도 그 남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하고 또 억누르려고 하고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네, 남을 배려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 있는데 그 몸에 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점점 이제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계기를 딱 만나면 팍 터지는 거죠. 근데 저도 그 화가 터지는 게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뭐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사람들이 그게 일상인지를 몰라. 일상인지를 모르고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미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으로 계속 어떤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술을 먹을 때 뭐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게 이제 그 상황에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깨어있음이 결국에는 일상에 깨어있음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두는 상태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내가 또 그거를 억누르고 이러지 말아야지, 뭐 이래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모르게 네. 평상시에 이제 그래서 평상시 수행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근데 또 거기다 또 더 하자면, 자, 일상, 평상이라 하는 것 또한 매 지금 이 순간의 일인 거예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일인 거예요. 자, 화가 터진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일이죠. 그 앞에 가서 쌓인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또 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항상 아까 술도 30년 그와 똑같은 문제, 섭이라는 문제 똑같은 문제, 이 섭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경험된 이때의 문제인 거죠. 이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앞에 30년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러지 않았는데, 이 말은 하나만 한 말이죠. 그럼 또 앞으로 10년간은 그러지 않으면은 또 그러지 않을 텐데, 이 말도 하나만 한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살 수도 없고 지나가서 고칠 수도 없어요. 항상 앞으로 10년을 산다는 것도 매 지금 이 순간의 일이죠. 들리는 순간의 일, 보이는 순간의 일, 느낌이라는 순간의 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이 일상이 수행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매 경험이 수행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일상이라는 관념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 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방금 아버지 말씀한 그도 이제 관념이고 생각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좋은 설명이기는 한데, 그럼 도대체 그거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져? 그러면 일상 수행을 어떻게 해? 라고 한다면 역시 또 지금 이 순간의 무세상 점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상이 지금 이 순간이 일상이죠. 그렇죠. 뭐 일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술 먹을 때 내가 이래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지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아주 좋은 말은, 우리는 수행을 일상과 별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이건 수행이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만 수행이고, 그럴까봐서 이제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술 먹을 때도 그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이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지금 이 순간의 일이고, 똥 쌀 때도 지금 이 순간의 일이고, 결국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지. 술 먹을 때만 이제 또 점검하고, 나머지는 또 내가 밥 먹고, 오늘 또 뭐, 와이프가 맛있는 밥을 해준 맛있는 밥을 먹고, 이래서 하면은, 말로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술에서만 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저도 저번에
뭔가 쌓여 있다가 이게 터지는 것 같아. 그 말씀, 그러면 내가 방금 아버지 말씀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언제든지 이제 뭐 예. 필요하시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오셔도 되고 몸이 건질건질해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또 언제든지 오시고. 또 일하고 또 지나가다 한번 쓱 그러세요. 일하시는 잘하시는 줄 보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예.